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는 상응 조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 요청, 사실상 격리 조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 등과 관련해선 제1한국인의 입국 불편 등을 감안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로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실패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일 양국의 상호 입국 제한 조치를 우려하며 서로 화합해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또 현재 백신 20가지가 개발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공동의 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싸움 대신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진단 테스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신청 40건을 접수했고 현재 백신 20가지와 많은 치료제가 개발 또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도 효과가 입증되면 약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owing down the epidemic saves lives and buys time for preparedness a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검사 방법 개선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 가운데 특히 이란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늘어 전체 환자 수가 4,7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란에서 1일 기준 가장 많은 증가폭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진단하고 격리하고 돌보고 모든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가 승인한 10조 원대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규모의 3배가 넘는데요. 그만큼 미국도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긴급 예산 법안 서명이었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So we're signing the 8.3 billion. I asked for 2.5, and I got 8.3, and I'll take it. 긴급 예산은 백신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됩니다. 배석한 에이자 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ivate contractor working with CDC to ship to the private sector and hospitals has already shipped enough tests for 700,000. And then next week we'll keep ramping up production, so as many as 4 million tests. 미국이 긴급 예산 편성에 코로나19 진단에 서두르는 이유는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50여 명, 사망자는 14명에 이릅니다. 주로 서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현지 시간 6일 메릴랜드주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워싱턴 DC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수도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미 행정부처와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곳까지 번질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들은 재택회의, 화상회의 등 대비태세를 이미 점검했다고 워싱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깬 미국 내 고용 호조 소식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뉴욕 증시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로 시작한 다우존스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2% 가깝게 떨어졌고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수그러들지 않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로 원유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The coronavir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il demand, which is coming on top of already abundantly supplied.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추가 감산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유가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무섭게 몰리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금 시장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과 크루즈, 여행업 등의 분야에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어제 309명이 늘어나 이제 누적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 관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309명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593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번 달 들어 매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44명입니다. 43번째 사망자는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80대 남성이었고 44번째 사망자는 강원 봉화해성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90대 여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 이상의 상태로 분류된 환자는 모두 57명이고 이 가운데 3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단 발생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집단 발생이 일어난 시설은 20곳 정도인데 그중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신천지 교회였고 다음이 청도 대남병원, 충남 천안의 운동시설, 그리고 경북 이스라엘 성지순례순이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추가된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소한 환자는 어제 오전 기준 760여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6곳을 더 가동해 1,600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음압병상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달 중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 모두 25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을 음압중환자실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서도 각각 30여 개씩의 추가 병상을 준비 중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70여 개가 1차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혜진 기자, 수도권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는 234명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 발표 뒤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3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환자보호자 1명 등입니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병동에 함께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의 한 페인트 도매업체에서도 하루 사이 직원 가족 등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집계 이후 지자체에서 확인된 사례를 합하면 서울이 108명, 경기도가 132명, 인천 9명 등입니다. 이외에도 집단 감염 사례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확진자는 24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진자를 포함한 공식 집계 발표는 오늘 오전 10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어젯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과천과 가평의 신천지 시설과 분당 재생병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이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을 거부해서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낸 기부금 100억 원도 거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 대기 중인 신천지 신도 27살 A씨는 최근 대구시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2인 1실을 쓰기 싫다는 겁니다. A씨처럼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기 싫다거나 먼 곳까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치료센터 입소 거부가 늘면서 어렵게 마련한 생활치료센터를 100%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약 1,700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낸 성금 100억 원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도들의 이런 행동에는 신천지 특유의 조직 문화와 전도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협조하지 않는 거죠.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방역 작업 협조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지만 여전히 2,000명 넘는 확진자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 경북은 어제 추가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선 어제 하루 49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367명, 경북은 12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678명입니다. 또 대구 경북의 사망자 수는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진단검사 3만 1,000여 건을 마쳤는데요. 일반 시민이 71%, 신천지 신도는 29%를 차지합니다. 신천지 신도의 확진율은 검사 초반 80% 정도에서 25%까지 떨어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확진율은 9.6%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00여 명은 아직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속속 문을 열면서 포화 상태인 병상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위중 환자를 위한 병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4,600여 명 가운데 150명 정도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인데요. 산소호흡기 등이 설치된 중환자용 병상은 45개에 불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중 환자를 위한 추가 병실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북 지역은 특히 시설에서 나오는 집단 감염이 많았는데 지금도 계속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고요? 네,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푸른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설 전체 인원의 43%로 집단 감염 환자 수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도 하루 사이 1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단체 행사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경산시와 칠곡군 등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등 단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나친 규제와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산의 확진자가 400명 이상으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성급한 조치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던 경북 성주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어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에 이르자 오늘까지 사업장을 폐쇄하는 한편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하루에만 현역 의원 7명을 탈락시켰습니다.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전 지사는 다음 주에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욕은 약과다. 강도 높은 물갈이를 예고했던 미래통합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대구 경북 지역 의원 6명을 대거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삼선 김재원,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초선 곽대훈, 김석기, 백승주, 정태욱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불출마 선언 의원까지 포함하면 대구 경북 통합당 의원 20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이 우선 물갈이됐습니다. 계보나 어떤 정파의 입장에서 입각하지 않았고 확고한 공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료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옆 지역구인 대구 수성 갑의 전략공천을 받았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확실히 잡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을 위해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밀려난 경북 상주 군위 의성청송에는 비례대표 이미자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삼선 유재중 의원이 탈락했고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대장도 충남 천안을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물갈이 강도가 높아지며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고 있습니다. 험지 차출을 거부했다가 공천에서 배제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초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야비한 공천 배제라며 조만간 거취를 밝히기로 했고 역시 컷오프된 5선 이주영 의원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밑에서만 오가던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정의당과 민생당도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당내에서 논란을 벌여온 비례연합정당 참여, 민주당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연합해 비례정당을 만들고 각 당이 후보를 파견하자는 제안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본격 논의가 수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중도층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과 미래한국당에 맞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현재로선 참여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더라도 민주당 비례 후보는 아예 내지 않을지 최소한의 몫은 낼지 소수 정당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등 협상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당과 정의당 등의 참여 여부, 이들 없이는 비례 위성정당이 아닌 연합정당이란 명분을 잃게 됩니다. 민생당은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연대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말하자면 위성 비례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정당 참여와 선거연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민주당도 내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참여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을 방침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측은 다음 주 초까진 1차적 윤곽이 나와야 한다며 각 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총선을 39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 비해서 세종시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강원도 6개 시군을 합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도록 했던 방안도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나루 기자가 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획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선 39일 전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통과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세종시는 분구돼 21대 국회의원 2명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인구가 줄어든 경기 군포시는 가불로 나뉘었던 선거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당초 획정안에서 영서에서 영동까지 태백산맥을 넘어 6개 시군을 통합했던 강원도의 초대형 선거구도 조정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춘천시의 일부를 떼어내 철원, 화천, 양구와 묶으면서 논란을 피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을 분할해 그 일부를 광양, 곡성, 구례와 묶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는 20대 현행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는 봉담 읍을 쪼개는 예외 조항을 통해 지금의 국회의원 3명이 유지됩니다. 여야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기준을 바꾸자고 합의한댔다는 겁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13만 9천여 명의 여수갑, 가장 많은 곳은 27만 7천여 명의 고양 정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가습기 살균제법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얼마 전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으로 다시 불법이 된 것이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이라며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가 다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사가 딸린 11에서 16인용 차량을 빌리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다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금의 승합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한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감차 실적 등에 맞춰 차량 총량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타다 측은 만약 기여금이 현재 개인 택시 면허 가격 시세인 한 대당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책정되면 타다의 기여금은 1,000억 원이 넘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의 기본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가능하다며 타다 측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주말인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이면 남부지방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최고 20mm,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인데요. 어렵게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2주간 격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일본 내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규 발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현재로선 기존에 받은 비자로 다음 달 이후엔 일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호텔이나 자택 등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사실상 강제 격리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한 일본 관련법에 격리 가능 대상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일본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일 뿐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한국 학생이나 취업이 결정돼 당장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사람들은 유학생들입니다. 일본의 새 학기는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3월 말로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일본 유학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무방장하는 거죠. 저도 뭐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일단은 뭐 포기하는 친구도 많은데 오는 9일부터 기존 발급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를 탄 학생들도 있습니다. 유학 비자를 받게 됐는데 비자 정지 발표하게 나가지고 급하게 비자 관련으로 오게 됐어요. 하지만 당장 일본에 거주할 곳 등 준비할 게 남아있던 학생들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아니면은 학교에 메일도 직접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해줄 수가 없다고. 일본 회사에 취업해 4월 입사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더 걱정이 큽니다. 어렵게 취업했는데 혹시나 취소될까 전전긍긍입니다. 오전 중에도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뭐 영사관이나 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일단 비행기표부터 끊었거든요.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비자가 없어지는 게 저도 가장 크게 걱정돼가지고 관광객의 90일 무비자 입국도 정지돼 일본 여행 취소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 제한을 한 일본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중국인 입국 제한은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이 왜 일본 조치에는 담담하게 반응하는지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和适度的措施是可以理解的，同时有关措施不应该超出合理的限度。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행과 교육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국제보건기구 WHO의 권고와 달리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밖에서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앞서 한국은 물론
일본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역류입을 우려한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신규 환자 17명 중 15명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입국한 역류입 환자였습니다. 共同强化口岸防控措施，加强检验检疫，减少非必要的跨境旅行。 중국 관영 매체도 대체로 일본 측의 발표를 논평 없이 사실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와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지정시설 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 500여 명이 광둥성 정부가 제공한 차량으로 어제부터 지정 호텔에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영봉입니다. 공적 마스크를 한 명당 2장씩 판매하는 것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큰 문제 없이 작동됐지만 마스크 판매에 매달리느라 약사들이 다른 업무에 지정을 받고 있고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수가 됐습니다. 공원 내려와서 신분증 있으셔야 사가실 수 있어요. 약사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사실을 입력합니다. 다른 약국에서 2장을 산 사실이 확인돼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금 막혀가지고 못 사는데 가족이 많은 경우는 특히 뭐 남편이 출근할 때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못 사니까. 네, 애기 거도 지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 관계 주면서 지금 뛰러 가야 되나. 죄송해요. 지금 마스크 떨어졌어요. 이번에 마스크. 복잡해진 마스크 판매 절차에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약국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등록 좀 받아가지고 저희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야 되고. 약국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게 약사들한테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대용량으로 받은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위생장갑 등을 끼고 쪼개 팔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분간 1인 1장 판매가 시행되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죠. 하루 24시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마저도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거나 병원 직원이 아닌 간병인들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병동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정작 마스크를 받을